어머니는 30년 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 올해 52세, 변호사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엄마의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 동네 이웃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평생 조용히 사셨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박영숙, 1955년생. 엄마는 올해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습니다. 한지은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 집행인입니다. 고인께서 저를 지정하셨습니다. 유언? 엄마가 유언을? 저는 김 변호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첩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저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작은 수첩인데도 이상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어머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에 대해?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셨어요. 김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안타까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어머니는 30년 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였습니다.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1985년 사법시험 합격.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 1988년 검사 임용.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검사가 되신 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검사? 그럴 리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법복을 입은 젊은 여성. 그것은 엄마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제가 아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법복을 입고 법원 앞에 서 계신 모습.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라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간 검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95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해. 그 이후로 엄마는 왜 그만두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이 수첩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가 빨간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고인께서는 30년간 이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하셨습니다. 왜 검사를 그만뒀는지, 왜 당신께 말하지 않으셨는지, 모두. 저는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고인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개봉일은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후요? 네. 고인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딸이 수첩을 다 읽은 후에 개봉하라고.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그가 문을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상담실에 남았습니다. 손에는 빨간 수첩. 저는 수첩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엄마는 30년 동안 이것을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1995년 3월 1일. 오늘 나는 검사직을 사임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 딸 지은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은아, 이 수첩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엄마는 30년 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 엄마가 누구였는지, 엄마가 무엇을 했는지. 왜냐하면 내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 할까봐, 내가 엄마에게 미안해 할까봐.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꿈꾸길 바랐어. 엄마의 과거가 내 짐이 되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엄마가 왜 검사를 그만뒀는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천천히 읽어줘, 지은아. 엄마의 30년을, 엄마의 진심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저는 30년 동안 엄마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간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들을. 엄마.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 7년간의 검사 생활. 그리고 갑자기 사표를. 왜 그만두신 거죠, 엄마?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뭘 한 건데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빨간 수첩.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빨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2일. 오늘 아침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왜 안 나가요? 친구 엄마들은 다 일하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집에 있는 게 좋아. 지은이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가 부끄러운 엄마여도 괜찮아.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엄마에겐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엄마를 부끄러워한 건가요? 저는 기억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물었던 것을. 지은아, 너네 엄마는 뭐 하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계셔. 친구들의 시선. 동정 어린 그 시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피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엄마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꿈꾸길 바라셨다고, 제가 엄마의 과거에 짐을 지지 않길 바라셨다고.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30년을, 엄마의 진심을, 그리고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빨간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오늘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학부모 상담 오지 마. 지은이가 말했다. 왜? 그냥. 엄마가 오면 창피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1995년 4월. 초등학교 4학년. 저는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면 창피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봄. 그날 학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교실 뒤편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야, 너희 엄마는 뭐 하시니?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혜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간호사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은행원이야. 친구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네 엄마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계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럼 전업주부시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싫었습니다. 동정 어린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상담날. 엄마, 오지 마. 학예회 날. 엄마 안 와도 돼. 운동회 날. 엄마 바쁘시면 괜찮아. 엄마는 매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6년 10월 7일. 오늘은 지은이 운동회였다. 나는 가지 않았다. 지은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멀리서 지켜봤다. 학교 담장 밖에서 나무 뒤에 숨어서 지은이가 달리기 하는 모습을 봤다. 1등을 했다. 나는 박수를 치고 싶었다. 크게 소리내어 잘했어.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은이가 창피해 할까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오셨던 거군요. 멀리서 혼자서.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3월 20일. 오늘 지은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셨다. 어머님, 지은이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을 피한대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지은이가 어머님 직업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부끄러운가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지은아, 엄마가 부끄러워?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면.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울고 계셨다는 것을, 엄마가 혼자 견디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진로 상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직업 쓰기. 저는 공란으로 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안 썼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쓸 게 없어서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직업이 있으시잖아. 주부도 직업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1999년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이다. 지은이는 친구들과 놀러 갔다. 나는 혼자 집에서 지은이 방을 청소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나는 펼쳐봤다. 오늘 친구들이 엄마 직업 자랑을 했다. 나만 할 말이 없었다. 우리 엄마는 그냥 집에만 있으시니까 다른 엄마들처럼 멋진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엄마도 검사였어. 엄마도 멋진 일을 했어. 말하면 지은이는 물을 것이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으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2002년 2월 28일. 오늘 지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과.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야. 나는 눈물이 났다. 지은아, 너는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구나. 너는 엄마가 포기한 꿈을 이루는구나.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엄마도 법복을 입었어. 엄마도 법정에 섰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내가 물어볼까봐 두려웠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002년,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는 우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엄마는 기뻐서 운 게 아니었군요. 2005년 3월 1일. 오늘 지은이가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 지은이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서 있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다. 지은아, 너는 엄마가 못다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엄마의 꿈은 내 꿈이 되었단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수첩을 적셨습니다. 엄마는 제 개업식에도 오셨던 거군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30년 동안 혼자 견디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엄마를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제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였습니다. 7년간 법복을 입으셨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왜 말하지 않으신 거죠, 엄마?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꿈꾸길 바랐어. 엄마의 과거가 내 짐이 되지 않길 바랐어. 엄마의 희생이 내게 죄책감을 주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단다. 30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엄마가 왜 검사를 그만뒀는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에 진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숨겨온 진실을. 사흘 후, 저는 엄마 집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혼자 오는 엄마 집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늘 사용하시던 비누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안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것처럼. 낡은 소파, 오래된 식탁, 벽에 걸린 달력은 엄마가 돌아가신 9월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수수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정색, 회색, 베이지색. 화려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런 옷만 입으셨구나. 옷장 맨 안쪽 무언가 천으로 쌓인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법복이었습니다. 판사복, 아니 검사복이었습니다. 저는 법복을 펼쳤습니다. 가슴 부분에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검사 박영숙.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진짜였구나. 엄마는 정말 검사였던 거구나. 저는 법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법복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세월의 냄새, 먼지 냄새.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87년 사법연수원 수료증. 두 번째, 1988년 검사 임용장. 세 번째, 1992년 검찰청 표창장. 표창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성 및 아동 인권 보호 업무 유공. 특히 가정폭력 사건 전담 수사로 피해자 다수 구조. 검사로서의 소명을 다한 공로. 저는 표창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구나. 서랍 밑바닥에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 검사복을 입은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엄마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검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여성범죄 전담팀. 함께 싸운 동료들과. 세 번째 사진, 엄마가 한 여성을 안아주고 계셨습니다. 그 여성은 울고 있었습니다. 뒷면의 글씨, 가정폭력 사건 승소 후 피해자분과 함께.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가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1995년 2월 18일. 오늘 대기업 비리 수사 영장이 발부되었다. 3년간 준비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이 성공하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안하다. 상대는 강력한 재벌이다. 어제 협박 전화가 왔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2월 20일. 오늘 지은이 학교에 괴한이 나타났다. 교장 선생님이 급히 전화하셨다. 검사님, 이상한 남자가 지은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학교로 달려갔다. 지은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놀이터 벤치에 쪽지가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1995년 2월 21일. 결정했다. 나는 검사를 그만둔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 정의를 위해 싸워온 시간들. 하지만 내 딸 하나 지킬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은아, 미안해. 엄마는 내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너만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엄마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이었구나. 저 때문에 엄마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한지은입니다. 네, 한 변호사님.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왜 엄마는 그만두신 거죠? 수첩에는 제 이름이 나와요. 제가 위협받았다고요.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그것은 유언장을 개봉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모든 진실은 유언장 개봉일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달 후라고 하셨죠? 네, 10월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가 남기신 진짜 이야기를.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일.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 동료들이 만류했다. 영수가, 이 사건은 내가 3년간 준비한 거잖아. 왜 지금 포기해?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내 딸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부장 검사님이 물으셨다. 무슨 일이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커리어, 3년간 준비한 사건, 정의를 향한 열정, 모두 저 하나를 위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법복을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표창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노트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첩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진짜 모습을. 저는 엄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며 저는 다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엄마가 사신 집. 겉으로는 평범한 집.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10월 15일, 유언장 개봉일. 그날까지 저는 기다려야 합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유산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주일 후,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예약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박영숙 여사님 관련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짧게 자른 머리,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한지은 변호사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그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현숙. 저는 명함을 받으며 놀랐습니다. 판사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김 판사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여사님의 부고를 뒤늦게 봤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숙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친구.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친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김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검사였다는 것을. 김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녀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검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둘이에요. 1988년.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왼쪽이 엄마였습니다. 오른쪽이 김 판사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어요. 같은 해에 검사가 되었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죠. 김 판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는 전설이었어. 전설이요? 응. 그 시절에 여성 검사는 정말 드물었거든. 우리 둘이 최초였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남자 동료들은 우리를 무시했고 피의자들은 우리를 우습게 봤지. 김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엄마는 달랐어.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밤새워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냈어. 저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범죄, 아동학대 사건은 내 엄마가 전담했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던 일이었거든. 김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밤새 상담하고 법정에서 싸웠어. 그렇게 수백 명을 구했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92년에는 표창까지 받았어. 그때 검찰청 전체가 내 엄마를 인정했지. 여성 검사에 대한 편견이 깨진 순간이었어. 김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우리의 자랑이었어. 우리의 희망이었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신 거죠? 김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995년이었어. 우리는 대기업 비리 수사를 하고 있었지. 내 엄마가 총괄 검사였어. 그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3년간 준비한 사건이었어. 증거도 충분했고 승소가 확실했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어. 김 판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엄마가 사표를 냈어. 아무 설명도 없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 만류했어. 영수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내 엄마는 말하지 않았어. 김 판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내 엄마가 협박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에게 협박받았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표를 낸 다음 날 내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현수가 미안해. 끝까지 함께 못해서. 나는 물었어. 영수가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엄마가 대답했어. 내 딸을 지켜야 해.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 판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이후로 내 엄마는 연락을 끊었어.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내 엄마가 딸을 위해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게 훌륭한 검사를 잃은 게. 김 판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1995년 우리가 준비하던 사건 기록이야. 내 엄마가 3년간 모은 증거들. 그녀가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사표 내기 직전까지도 증거를 모았지. 그리고 모든 자료를 나한테 넘겼어.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이어받았어. 그리고 2년 후 승소했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았어.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엄마의 승리였어. 내 엄마가 쌓아올린 증거들 덕분이었으니까.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네. 내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커리어도, 명예도, 꿈도, 전부. 김 판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야. 너를 지켰으니까.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 섰습니다. 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내 엄마는 행복하셨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김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모른다는 건 내 엄마가 내게 짐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 엄마가 3년간 모은 증거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밀한 필체, 꼼꼼한 메모, 하나하나 확인한 증거들.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싸우셨구나. 사표를 내는 순간까지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 판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엄마는 전설이었어. 전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엄마가 누구였는지. 저는 가방에서 빨간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수첩.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의 진짜 마음을,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빨간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1995년 3월 5일. 오늘 처음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서서 법복을 벗으며 나는 울었다. 7년간 입었던 이 옷.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은이가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4월 10일. 오늘 지은이 학교 앞을 지나갔다. 멀리서 지은이를 봤다. 친구들과 웃으며 걷고 있었다. 안전하구나. 행복하구나.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1997년 8월 15일. 오늘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지은이는 나를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머니라고 부른다. 거리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괜찮다. 지은이가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면.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2000년 3월 1일. 오늘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지은이는 이제 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전부다. 나는 지은이에게 묻고 싶다. 학교는 어땠니? 친구들은 어떠니? 힘든 일은 없니? 하지만 묻지 못한다. 지은이가 귀찮아할까봐. 저는 그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정말 엄마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2년 2월 28일. 오늘 지은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대 법학과. 지은이가 말했다.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야. 나는 눈물이 났다. 지은아, 너는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구나. 너는 엄마가 포기한 꿈을 이루는구나.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었다. 엄마도 검사였어. 엄마도 법복을 입었어. 엄마도 정의를 위해 싸웠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내가 물어볼까봐 두려웠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그 말이 내게 평생의 짐이 될까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그런 마음이셨구나. 2005년 3월 1일. 오늘 지은이가 변호사가 되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업식장 앞에 갔다. 멀리서 지켜봤다. 지은이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게 서 있었다. 나는 박수를 치고 싶었다. 크게 소리내어 축하해. 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은이가 부끄러워할까봐. 나는 꽃다발을 사서 개업식장 화환에 몰래 추가했다. 변호사 한지은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 익명으로. 지은이는 누가 보낸 건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그저 지은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그 화환을 기억했습니다. 개업식 때 이름 없는 화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게 엄마였군요. 2010년 5월 5일. 오늘 지은이가 결혼한다. 나는 초대받았다. 하지만 지은이는 나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결혼식 내내 지은이는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서 지켜봤다. 괜찮다. 지은이가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저는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엄마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빴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한 번도 엄마께 가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 지은이가 딸을 낳았다. 나는 병원에 갔다. 하지만 지은이는 시어머니와만 이야기했다. 나는 멀리서 손녀를 봤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나는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지은이가 싫어할까봐. 나는 일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엄마는 정말 오셨다가 금방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손녀에게 관심이 없나 봐.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싫어할까봐 조심하셨던 겁니다. 2020년 1월 1일. 새해다. 지은이한테 전화했다. 지은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어머니도요. 짧은 대화였다. 지은이는 바쁜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 지은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 통화를 기억했습니다. 2020년 새해.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엄마와는 1분도 안 되게 통화했습니다. 엄마는 그 후로도 매년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바쁘다고 짧게 끝냈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다. 지은이가 걱정할 것이다. 지은이가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 수첩을 남기기로 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자유롭게 꿈꾸길 바랐어. 엄마의 과거가 내 짐이 되지 않길 바랐어. 엄마의 희생이 내게 죄책감을 주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말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검사를 그만둔 것도,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것도,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했으니까. 엄마의 꿈은 내 꿈이 되었단다. 엄마는 내가 변호사가 되는 걸 보며 행복했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며 만족했어. 지은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평생, 그리고 영원히.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구나.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들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0월 14일. 내일이 유언장 개봉일입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들을 날입니다. 저는 빨간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알게 될까요? 엄마가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10월 15일. 저는 김상훈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유언장 개봉 시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영숙.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본인의 모든 재산은 딸 한지은에게 상속한다.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 변호사님, 고인께서는 상당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얼마나요? 총 36억 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6억이요? 네. 퇴직금, 연금, 그리고 투자 수익입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1995년 사임 후 받으신 퇴직금을 투자하셨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으셨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니.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다만 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조건? 딸 한지은은 엄마가 왜 검사를 그만뒀는지 진짜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그 진실을 알아낸 후 스스로 판단하여 이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수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위협받아서 그만두신 거라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변호사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고인께서는 유언장에 힌트를 남기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검사를 그만둔 이유. 수첩에 쓴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니? 아니란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 1995년 2월 2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렴. 신문 기사를 찾아보렴.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보렴. 당시 사건 피의자였던 강대호.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단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1995년 2월 21일. 강대호.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강대호가 누구죠?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당시 대기업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고인께서 수사하던 사건이죠. 그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대호, 당시 43세. 대기업 재무이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 날카로운 눈빛. 이 사람이 엄마를 협박한 건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직접 알아내셔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현재 강대호 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연락처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진실을 알고 나면 왜 내가 36억을 남겼는지 이해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1995년 2월 신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 자료실. 저는 1995년 2월 21일 신문을 찾았습니다. 여러 신문을 넘기다가 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기업 비리 수사 급물살. 여성 검사 3년 추적 끝 핵심 증거 확보. 기사를 읽었습니다. 박영숙 검사는 3년간 추적한 끝에 대기업 비리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으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검사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끝까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다음 날 신문을 찾았습니다. 2월 22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박영숙 검사 돌연 사표. 대기업 비리 수사 중단 위기.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박영숙 검사가 어제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3년간 준비한 대기업 비리 사건은 중단 위기에 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사유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부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는 계속 신문을 뒤졌습니다. 2월 23일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비리 사건 피의자 강대호 긴급 기자회견. 기사를 읽었습니다. 피의자 강대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영숙 검사님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검사님의 따님을 협박했습니다. 회사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따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뉘우쳤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대호. 그 사람이 저를 협박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뉘우쳤다고?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강대호는 회사의 모든 비리를 자백했다. 검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2월 25일 대기업 비리 사건 정격 기소. 강대호 정격 협조로 승소 확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사표를 내셨지만 강대호가 자백하면서 사건은 해결되었구나. 그런데 왜 엄마는 다시 복직하지 않으신 거죠? 저는 강대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강대호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조용한 주택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대호 선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박영숙 검사의 딸입니다. 강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 씨, 따님이시라고요? 네. 강대호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강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가장 죄송한 분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협박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의 지시였습니다. 박영숙 검사의 수사를 막으라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따님, 그러니까 당신을 협박했습니다. 그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님은 사표를 내셨습니다. 따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딸을 지키는 모습을. 강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박 검사님이 포기한 그 사건을 제가 완성시켜드리기로.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자백하신 거군요. 네. 저는 모든 비리를 자백했습니다. 회사는 기소되었고 노동자들은 보상받았습니다. 강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박 검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강대호가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 검사님께서 30년 전 제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엄마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36억을 남기셨는지, 엄마가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강대호가 건넨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강대호 씨에게. 나는 박영숙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고 당신도 가족을 지켜야 했을 테니까요. 나는 검사직을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딸을 지켰으니까요. 강 씨, 당신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자백해 주세요. 내가 3년간 모은 증거들, 내가 밝히고자 했던 진실들, 당신의 입으로 말해 주세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30년 후 내 딸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박영숙.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협박한 분이 저를 용서하신다고.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사의 비리, 횡령, 노동자 착취, 모두 박 검사님이 원하셨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재판 기록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1995년 대기업 비리 사건 판결문. 판결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대호 및 회사 임원진에게 징역형 선고. 피해 노동자 523명에게 총 180억 원 배상 명령. 180억? 523명.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박 검사님이 포기하신 사건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박 검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님, 편지에 엄마가 진짜 원했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강대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 검사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 제게 보내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강대호 씨, 30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몇 달이라고.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강 씨, 내 딸 지은이가 곧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엄마가 36억을 남긴 이유를. 그 돈은 내가 30년간 모은 돈입니다. 검사 퇴직금, 연금, 그리고 투자 수익.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는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강 씨, 30년 전
당신의 자백으로 523명이 구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당에 고당한 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그들을 위한 법률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검사를 그만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 딸에게 그 꿈을 물려주기로. 36억. 그 돈으로 법률구조재단을 만들라고. 내가 못다한 일을 내 딸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강 씨, 내 딸에게 말해주세요. 엄마의 꿈을, 엄마의 유산을. 박영숙.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그 꿈을 품고 계셨구나. 강대호가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님, 어머님은 평생 단 한 번도 그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검소하게 사시며 딸 한 분만 키우시며 조용히 사셨습니다. 모두 이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왜 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강대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엄마의 강요가 아니라 지은이 자신의 선택이기를 바란다. 어머님은 당신이 진실을 알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존중하셨구나. 강대호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당신을 위해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내 딸 지은이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엄마가 왜 검사를 그만뒀는지, 엄마가 30년간 무엇을 했는지, 엄마가 36억을 왜 남겼는지. 지은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30년간 조용히 산 것,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 모두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행복했으니까. 너는 변호사가 되었고, 결혼했고, 딸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간다.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엄마가 못다한 일을 이어줘. 36억. 그 돈으로 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줘. 가난해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부당함을 당해도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줘. 그것이 엄마의 꿈이었어. 엄마는 검사복을 벗었지만 정의를 향한 마음은 버리지 않았어. 30년간 그 꿈을 품고 살았어. 이제 그 꿈을 너에게 물려준다. 지은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돈을 내 것으로 써도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믿어. 내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내 딸은 엄마의 꿈을 이어줄 거라고. 지은아, 사랑한다. 30년간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 너를 사랑했어.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검사였다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의 엄마였다는 것이야. 고맙다, 내 딸.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강대호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를 혼자 두기 위해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36억으로 법률구조재단을 만들어줘. 엄마의 꿈, 엄마의 유산.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엄마의 꿈을, 엄마가 못다한 일을. 저는 강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30년간 제 가슴에 있던 빚을 갚을 수 있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한 변호사님, 36억 모두 법률구조재단에 쓰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엄마의 뜻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빨간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엄마가 쓰신 마지막 글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의 꿈은 내 꿈이 되었단다. 이제 내 꿈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사랑해, 내 딸. 영원히.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엄마의 꿈을 이루겠다고. 1년 후, 2025년 10월 15일, 저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 앞,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영숙 법률구조재단, 설립자 한지은, 이사장 김현숙, 엄마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개소식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변호사들, 판사들, 그리고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지은입니다. 오늘 박영숙 법률구조재단이 문을 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제 어머니 박영숙 검사의 유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사진을 보았습니다. 로비에 걸린 큰 사진. 검사복을 입은 젊은 엄마. 어머니는 평생 한 가지 꿈을 품고 계셨습니다.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36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시고 검소하게 사시며 이 꿈을 위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1년간 준비했습니다. 이 재단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모든 피해자를 돕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김현숙 판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박영숙 검사의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영숙이는 30년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못다한 일을 꼭 이어줘. 하지만 그 일을 이어가는 건 제가 아니라 영숙이의 딸이었습니다. 김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은 변호사님, 당신은 어머님의 진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정의를 향한 마음, 약자를 돕는 용기, 그것이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진짜 선물입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재단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수첩.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5년 3월 1일. 오늘 나는 검사를 그만둔다. 하지만 꿈은 버리지 않는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의 꿈은 버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영숙 1955-2024 대한민국 최초 여성 검사. 정의를 사랑한 어머니. 엄마.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단 개소식이 있었어요. 200명이 넘게 왔어요. 모두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저는 30년 동안 엄마를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엄마를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엄마가 무엇을 원하셨는지.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 봐요. 첫 번째 의뢰인이에요. 30대 여성. 부당해 고당했대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돈이 없다고요. 저는 서류를 폈습니다. 저는 무료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김현숙 판사님이 이사장을 맡으셨어요. 엄마의 옛 동료들이 모두 도와주기로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엄마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의 꿈을 꼭 이룰게요. 엄마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갈게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키워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이 꿈을 물려주셔서 저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일어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엄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미선 씨시죠? 저는 박영숙 법률구조재단의 한지은 변호사입니다. 사건 맡겠습니다. 무료로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을 향해 엄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 사건,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현숙 판사였습니다. 아직도 이래? 네, 내일 소장 제출해야 해서요. 김 판사가 웃었습니다. 영숙이랑 똑같네. 그 친구도 밤새 일하곤 했지.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너는 어머니의 진짜 상속자야.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받았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님, 저 열심히 할게요. 알아. 너는 잘할 거야. 내 안에 영숙이가 있으니까. 김 판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잘 봤지? 내 딸이 내 꿈을 이루고 있어.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빨간 수첩.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엄마의 꿈을, 엄마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은이가.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미선 씨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도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함께 계셨습니다. 항상